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라고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일단 이동평균선은 주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살 때 체크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래량, 보조지표, 재료, 재무, 실적, 비전 등등.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식 이동평균선 설명과 올바른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이 뭐냐면 가격 2평, 5, 10, 20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시죠? MA는 무빙 에버리지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이평선 혹은 이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은 주식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동안 주가가 움직인 것을 선으로 그은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현재의 매매와 미래의 예측에 접목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먼저 보아라. 이는 주식에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일봉 혹은 분 단위로 차트만 보고 진입한다면 그건 경주마처럼 정말 앞만 보고 달리는 행위랑 똑같고요. 차트는 큰 시간에서 작은 시간 단위로, 예를 들어 월, 주, 일, 그 다음에 분봉 단위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은 달이 월이고요. 달부터 이렇게 분 단위로 쭉 시간 흐름을 올라가시면서 탐색하시는 거예요. 월봉, 주봉, 일봉 차트에서 이평선 움직임이 아마 각자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모든 이동평균선은 그 자체로 저항선이 되어 주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가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정배열, 역배열이라는 데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배열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대로 순서대로 선이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5일선, 이게 11선, 이게 21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놓여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 10, 20 이렇게요. 정배열은 상승 초입 단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매수세가 발생하여 다시 끌어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왔고 실제로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죠. 이거는 LG전자의 월봉입니다. 다음 역배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역배열은 이 하락의 초입 단계에서 부정적인 시그널로 여겨집니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은 지지가 아닌 주가가 못 올라가게 만드는 저항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거꾸로 21선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죠. 20, 10, 5일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역배열 상태라고 합니다. 아까 정배열은 작은 순서가 큰 순서를 깔고 앉았죠. 5, 10, 20. 역배열은 반대예요. 20, 10, 5.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게 계속 막는 거예요. 보시면은 5일선에서 계속 막히죠. 계속 못 올라가고 계속 막힙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주가가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게 다시 만드는 저항의 역할을 해서 또 다시 내려갔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을 거래하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주가가 정배열 상태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이는 시간 단위가 클수록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 단위의 순서로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5, 20, 60, 120, 240일까지 총 5개나 있는데 이걸 다 켜놓고 종목을 살 때마다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핸드폰 확대해 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배열 없이도 살지 말지 단 3초 만에 판단이 가능해요. 이동평균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아주 최적화해 드릴게요. 이거는 영웅문 HTS인데요. 이동평균선 설정에 지표 설정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누르시고 일주 월년 개별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각 증권사 어플리케이션마다 들어가는 창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웅문의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HTS의 경우는 지표 설정에 들어가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르겠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녹십자 차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녹십자의 월간 차트, 월봉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21선은 월봉을 지지하는 선입니다.
21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현저하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1선 돌파하고 나서 저점부터 고점까지 100%, 21선 돌파하고 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40%, 그리고 무려 260%나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2배 하고 60%나 더 오른 거죠. 이건 녹십자의 주봉이고요. 여기 파란색 선은 11선입니다. 돌파 이후에 역시 상승했고, 그리고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며 다음에 또 큰 상승이 나왔죠. 여기 이렇게 지지를 해줬습니다. 11선을 이렇게 완전히 이탈해버리게 되면 트레이딩을 잠시 쉬거나 저항과 지지를 이용해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월봉은 21선만 설정하시면 되고, 주봉은 11선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봉이고요. 5일선이 21선 위에 있으면 골든크로스고, 반대로 21선 아래 5일선이 있으면 데드크로스거든요. 골든크로스면은 매수 진입을 고려해보고, 데드크로스면은 잠시 흐름을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왔죠. 그리고 거래량까지 터져줬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매수가 들어가 볼만 하죠. 5일선이 21선을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져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눌림목 매매로 한 이쯤에서 매수를 잡아볼 수 있겠죠. 꼭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일봉으로 보실 때는 주가가 21선 위에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월봉은 21선만 세팅하시고요. 주봉은 11선만 세팅하고, 일봉은 5일선과 21선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목을 고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어도 월봉과 주봉을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주가가 월봉 21선과 주봉 11선 위에서 놀고 있으면 매수에 적합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이동평균선으로 거래할 때 말이죠. 팁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시가총액과 시간이 클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나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낮고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은 이동평균선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찾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 주봉, 일봉 단위로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대로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적어도 월봉, 주봉은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세요. 단타를 치더라도 말이죠. 이동평균선은 다양한 보조지표와 함께 이용되어 왔습니다. MACD, RSI, 스토캐스틱, 주식시장에서 거래량과 더불어 흐름을 읽는 데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여러분들 기술적 지표를 절대 맹신하시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 있는가입니다. 이상 주식 이동평균선 설명과 올바른 종목을 찾는 방법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터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